안녕하세요. 연민지입니다. 사장님들은 혹시 장사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제 유튜브와 인스타 프로필에 보시면 고객 중심 경영, 직원 중심 경영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장사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비 사장님들, 초보 사장님들, 손님이 없어서 조금 장사가 힘드신 분들께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제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게 된 계기가 한의원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원장님이랑 실장님께서 서울로 병원 경영 강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내 세포가 기억을 하게 하셔라.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시도를 해야 된다. 계속 하다 보면은 늘고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서 내 걸로 꼭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열정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이거라도 제대로 배워보자.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의원에 이제 왔을 때는 뭐 기존에 실장님이나 원장님,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접점해서 이런 것들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뭐 개선 사항들, 그런 아이디어, 뭐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장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고 서비스라는 거는 어디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더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예 본사에서 마케팅이나 광고 그리고 고객님 뭐 시스템,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주시고 이런 가치관 같은 것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매장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하다 보면은 영세 사업자분들은 그런 이제 개념들을 뭐 배우시지는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스나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은 장사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음,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객 중심 경영이라고 하면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개념을 정리를 하고 실무에 직접 이제 투입이 되셔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 되게 애를 먹었었거든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내가 다는 모르겠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좀 그런 예시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서비스 마인드와 그 태도를 세팅을 하고요. 고객님께서 편안하시고 편리하시고 안전하실 수 있고 감동도 드릴 수 있고 또 최종 목표는 소개까지 이제 해주시면 가장 금상첨화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끊임없는 그런 시도와 연구들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고객님의 만족도를 정말 올리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는 고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용기를 또 얻고 또 시도를 하고 또 피드백을 또 받고 주고 받고 이러면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현재도 이제 그런 공부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에서 쇼핑을 하거나 음식점에 가거나 그랬을 때 뭐 이것저것 좀 사진도 많이 찍고 보기도 하고 뭐 전단지들도 어떻게 만드시는지도 보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소하긴 한데 되게 제 고객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고 할까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도태되기가 쉽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인스타 같은 데도 이제 저의 일상을 브랜딩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처음에 오신 고객님들이 가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주시고, 뭐 가족분들 같이 소개해 주시고, 뭐 지인분들, 친구분 뭐 이렇게 다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꾸준히 내가 계속 하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알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경험을 했었고, 현재도 어,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뭐 쇼핑이나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드시고 뭐 머리도 자르러 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뭐 사장님이나 직원분들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배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들도 이제 내 그 하시는 업종에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지, 뭐 저희 일상에서도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만의 서비스를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의 경험들은 이제 또 한의원에서 예를 들자면은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실로 안내를 해드리고 치료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상담이랑 수납을 이제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면대면으로 고객님이랑 저희가 이제 얼굴을 마주치잖아요. 그랬을 때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라뽀라고 하는데, 그걸 형성하기 위해서 고객님 말씀을 또 경청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또 해주세요. 많이 친해지거나 하시면 쓴소리도 그냥 정말 전화로 막 해주실 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뭐 감정이 들어가면은 이제 기분 나쁠 수가 있긴 한데, 감정을 빼고 저희를 생각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쓴소리가 오히려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상하는데, 뒤돌아서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배움의 그런 농도라고 해야 되나? 밀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 배우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은 제가 어떤 컴플레인이나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답은 고객에게 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다시 고객 중심으로 돌아가서 고객님 입장에서 뭐가 조금 서운하셨을까, 불편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많이 해보는 편이고요. 그런 이제 시도들과 팀원분들이랑 서비스 연구도 많이 하시고 방법들 개발을 하시면은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확실하게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외우고 인상착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이 예쁘다든지 보여지는 것들에서 뭐 자주 사용하시는 액세서리,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인상착의를 보고 기록을 많이 해놔요. 그래서 고객님 오셨을 때 이제 차트 보고 먼저 이렇게 응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고객님들이 내 성함을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이런 부분에서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마트만 가더라도 제가 가면 그 사장님이랑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제 이름이랑 제 전화번호 뒷자리를 외워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고, 저 마트에 가면 또 이제 소소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몰 토크도 또 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고객님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사장님들만의 방법들을 좀 개발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고객님들이 딱 들어오셨을 때 동선이 헷갈리시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업도 되게 많이 하고요. 안내판이나 저희 그 매장 시간표 이런 것들도 보이실 수 있게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뭐 그렇지 않으면 포스터 제작 의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벤트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으시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하면은 문제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전 재미가 있더라고요. 되게 바꿔 나가는 게 좀 재미가 있고, 고객님께서도 알려주세요.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은 별로였다. 그런 분들 참고해서 하시면 또 좋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연민지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보카도를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그 아보카도가 배송 중에 자꾸 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친환경 포장재를 좀 하나하나 이렇게 입혀서 보내드렸더니 그 배송 사고가 확실히 줄었고, 고객님들께서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시도를 해봤던 게 오히려 나는 좋았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또 얻을 수 있었고, 지금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촬영 기술이라든지 편집 기술, 자막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은 많이 미흡하거든요.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는 하지만 그거에다가 저만의 이제 스타일로 또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똑같이 하는 거는 정말 뭐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떠먹여주는 거는 저는 또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께 또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내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배움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또 진지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되게 덥고 또 에어컨도 이제 켜야 되는데 전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냉방병 항상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고, 물놀이 가서 사고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라. 제가 겁이 좀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저를 또 봐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께도 일일이 다 감사의 인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최근에 제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도 일도 다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많이 아껴주시고,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뭐 같이 있지는 않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응원하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 저는. 그럼 안녕히 계세요.